칼 융에 따르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사회적 성실성을 해치고 사람들이 내면의 균형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에 따르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8가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람에 대한 무례함. 칼 융에 따르면 존중은 사람이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존감과 타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람에 대한 무례함은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건강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 세계를 존중하는 것은 이 세계의 외부 반영이 건강하도록 보장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개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의 붕괴, 신뢰 상실 및 개인의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존중은 사람이 자신, 감정 상태, 생각 및 타인의 가치에 대해 보이는 깊은 감사입니다. 윤근 개인이 자신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면의 자에 정직하고 외부 세계에서 이러한 정직함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무례함은 이러한 정직함, 공감, 그리고 이해에 기반한 관계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과소평가하고 그들의 정서적 욕구를 무시하고 그들의 영적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영적 구조를 위협합니다. 윤근 대부분의 내적 갈등이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무례함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내면의 공허함을 만듭니다. 무례함은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일종의 영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 사이의 존중 부족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무례함은 개인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신뢰감을 파괴하며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례함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어조를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감정을 조종하는 등의 행동은 개인의 심리뿐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해를 끼칩니다. 사람들 사이의 이러한 행동은 함께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신뢰를 훼손합니다. 무례함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내적 가치를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조화를 파괴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타인에게 무례함을 보이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침해 중 하나입니다. 존중은 개인이 내면의 평화를 누리고 외부 세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무례함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융의 관점에서 타인에게 무례함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영적 안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기 고양. 칼 융에 따르면 자기 고양은 개인의 심리적 균형을 깨뜨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며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의 과도한 자기 고양은 대개 내면의 결핍과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윤근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가 건강한 방식으로 발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자아 성장과 자신을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심리적 질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고양은 대개 자존감, 내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헌신을 잘못된 토대 위에 쓰도록 이끕니다. 윤근 사람은 건강한 방식으로 자아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은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성공, 칭찬 또는 인정을 추구함으로써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 일종의 불안을 야기합니다. 개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진정한 자아로부터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융의 관점에 따르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개인을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끊임없는 자기 찬양은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는 사회적 관계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자기 찬양은 타인의 의견과 감정을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저해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에 맞서고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측면들과 화해함으로써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찬양하는 것은 이러한 수용 과정을 저해하고 개인이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기 찬양은 또한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윤근 개인이 내면의 갈등을 억누르기 위해 외적인 성공과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스트레스를 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자기 미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결함을 은폐하려 하지만 이는 이러한 결함을 심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끊임없이 외부 세계의 인정과 칭찬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자존감과 내면의 평화를 손상시킵니다. 또한 윤게 따르면 자기 확대는 개인의 삶에 깊은 외로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때 그는 실제로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유대감은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는 것은 개인을 그러한 자연스러운 연결에서 멀어지게 하고 외로움, 내면의 공허함, 자기 고립과 같은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윤근 진정으로 건강한 개인적 발전을 위해서는 타인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기 확대는 개인의 내면 세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은 개인을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면의 갈등을 억누르게 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윤근 개인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자아를 건강하게 제한하고 타인과 동등하고 공감하는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찬양은 이러한 성장 과정에 큰 장애물이 되고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합니다. 3. 내면 현실로부터의 소외. 칼 융에 따르면 내면 현실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의 초석이며 이 현실로부터의 소외는 개인이 자신과 환경 모두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윤근 개인이 영적 심리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내면의 자아와 깊은 연결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면 현실은 개인의 정서적, 정신적, 영적 측면의 총체이며 이 현실로부터의 소외는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 깊은 욕망, 그리고 내면의 충동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소외는 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을 잃게 만듭니다. 내면 현실로부터의 소외는 개인이 자신의 영적 본성, 정서적 욕구, 그리고 무의식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사회적 규범, 타인의 기대 또는 문화적 패턴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내면 현실로부터 소외되면 이러한 상황은 대개 의미를 찾는 데 있어 깊은 공허함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을 때 대개 내면의 방향, 즉 영적인 인도에 의지합니다. 내면의 현실은 그 사람의 가치관, 신념, 그리고 삶의 목적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세상과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외부적인 요소에 의지하여 피상적인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내면의 현실에서 소외된 사람은 끊임없이 외적인 성공과 인정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성공과 인정이 개인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윤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면의 현실에서 소외됨으로 인한 또 다른 결과는 심리적 건강 문제입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의 자아를 거부하는 사람은 무의식의 억압된 측면과 마주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항상 개인의 영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억압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영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내적 갈등에 눈을 감으면 이러한 갈등은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결국 우울증, 불안, 공황 발작과 같은 심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근 이러한 문제들이 내면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통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잠재의식의 어두운 측면들을 받아들이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면의 현실에서 소외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윤근 건강한 사람이 자신과 타인 모두와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면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면의 현실과 거리를 두는 사람은 가짜 가면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 가면은 외부 세계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낸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개인의 진정한 자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윤근 개인이 내면의 현실과 화해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표현하기 위해 외부 세계에 이 내면의 자아를 자유롭게 반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내면의 현실과의 소외는 개인의 영적 발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사람은 외적인 성공과 사회적 인정만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자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심리적 건강 문제를 겪고 의미 추구를 잃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윤근 내면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개인을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약화시키며 영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화해할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도 깊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셋, 공감 부족. 칼 융에 따르면 공감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영적 능력입니다. 공감 부족은 개인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영적 발달 과정에서도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윤근 개인화 과정에서 자기 발견과 성숙한 자아에 도달하는 것이 자신의 내면 여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 고통, 존재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능력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감 부족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피하고 따라서 타인의 경험을 얕잡아보고 피상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를 영적 공허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공감 부족은 개인이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 사이에 놓아야 하는 다리를 약화시킵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이 억압된 감정을 깨닫고 인간 조건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감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 과정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을 내면적으로 고립시키고 영적인 고독으로 몰아넣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공감은 미덕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의식적인 삶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공감의 부족은 개인이 자신에게 집중하여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키우게 하며 이는 자기애적 경향을 부추깁니다. 공감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내면적 혼란을 심화시킵니다. 윤계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 원형, 그림자적 측면 그리고 트라우마적 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건강한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적 경험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 구조를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감 부족은 이러한 상호 성찰 과정을 방해하여 개인이 자신을 완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융근 심리적 온전함과 개인의 변화는 내면의 통찰력뿐만 아니라 타인과 깊은 정서적 공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공감 부족은 또한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킵니다. 융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필요만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 때 타인을 도구화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관계가 피상적이고 조종적이며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이게 됩니다. 공감은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개인이 타인을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이해하고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타인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공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평가절하하고 감정적 현실을 부정하며 오직 자신의 진실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관계에서 우월성을 확립하려 합니다. 윤근 이러한 태도가 개인의 영적 발달과 사회적 유대감 모두를 해친다고 강조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공감 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약점일 뿐만 아니라
집단의식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생활 방식은 개인의 내적 통합성을 훼손하고 사회의 정신적 유대감을 단절시킵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의식은 집단의식과 얽혀 개인을 더욱 온전하고 조화로우며 의미 있는 존재로 이끕니다. 공감은 이러한 통합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공감 능력의 부족은 의사소통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아와 인간성으로부터의 분리, 즉 영적 소외의 명백한 징후이기도 합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공감은 인간 영혼의 보편적인 유대감을 느끼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의 부재는 용서하기 어려운 실명으로 간주됩니다. 5.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본성적으로 해방과 개인화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개인의 내적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파괴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융의 개성화 개념은 각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영적 온전함에 도달하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인도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환경에서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이러한 내면의 인도를 침묵시키고 개인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외부의 강요는 개인의 영적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유한 정체성을 억압하여 심리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억압적인 태도는 일반적으로 권위를 절대화하고 개인의 결정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 외부의 기대에 따라 자신을 형성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뒷전으로 미루게 만듭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는 페르소나라는 사회적 가면이 지나치게 강해지고 진정한 자아는 그림자 속에 남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점차 자신의 내면과 단절되고 외부 세계에서 받아들여지는 틀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에게 극심한 소외감과 실존적 공허감을 안겨줍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의 조화를 상실하면 영적 균형이 깨지고 장기적으로 심신성 질환과 깊은 영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태도는 개인의 진정한 자아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으로 억압하는 요소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융은 모든 억압된 요소가 언젠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하여 개인이 직접 직면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합니다. 억압된 개인은 종종 이러한 억압된 내용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신경증, 분노 폭발, 정체성 위기 또는 깊은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극도로 권위적인 부모의 태도는 개인의 건강한 자아 발달을 저해하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려는 용기를 손상시킵니다. 융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개인의 발달은 내면의 충동과 잠재력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을 때에만 건강하게 진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압적인 개입은 개인의 본성에 반하는 개입의 한 형태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융의 심층 심리학 이해에 따르면 억압은 신체적 또는 노골적인 권위주의의 형태뿐만 아니라 정서적 조종, 수치심, 평가절하, 그리고 지시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압력은 개인의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내면의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융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갈등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만큼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태도는 이러한 갈등에 맞서는 과정을 방해하고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저해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개인은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내적 욕구를 억누르게 되며 이는 외부적으로는 조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분열된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영적 발달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내면의 자아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 표현의 공간, 그리고 내면의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억압은 이러한 과정을 방해하고 개인을 거짓된 정체성으로 규정하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각 개인은 고유한 내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은 자유롭고 지지적인 환경에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은 윤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영적 발달의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인의 성숙은
개인의 내면 여정이 존중될 때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육소, 자신과 타인을 오도함. 칼 융에 따르면 인간 영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는 내면의 진실에 도달하려는 욕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과 타인을 오도하는 것은 융의 영적, 온전함에 대한 이해와 정반대입니다. 융은 개인의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 사이의 균형이 영적 건강과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오도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이 균형을 깨뜨리고 내면의 갈등을 부정하고 자신의 그림자적인 측면과 마주하기를 회피하며 결국 영적 성장을 저해합니다. 타인을 오도하는 것은 이러한 내면의 기만을 외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거짓된 정체성을 드러내고 현실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구축합니다. 자기 기만은 융의 이론에서 그림자라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그림자는 개인의 무의식적인 측면, 즉 그가 억압하거나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격의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맞서는 것은 영적 온전함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이러한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상화된 자아상을 만들어내고 이 인위적인 이미지 뒤에 숨어 자신의 내면 현실과 소외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내적 허위는 개인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격의 분열, 내면의 공허함, 그리고 의미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또는 개인적 기대에 갇히게 됩니다. 타인을 오도하는 것은 윤기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사회적 가면 개념의 병적인 버전입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쓰는 가면이며 실제로는 기능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이 가면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진정한 자아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타인을 오도하는 사람은 거짓된 정체성을 만들고 이 정체성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거짓된 성격이 자신의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 세계에 거대한 공허함을 만들어냅니다. 융에 따르면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은 무의식의 압력을 부정하는 한 영적 온전함을 이룰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어느 시점에서 신경증적 증상으로 표출됩니다. 융은 심리적 정직성을 개인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영적 발전의 초석으로 여깁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자신의 의식적 사고를 방어 기제로 둘러싸서 내면의 진실과 연결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단절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속일 때 사회를 구성하는 관계망에서 진정성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이 집단 무의식을 오염시키고 문화적 퇴보와 인류의 영적 진화에 정체를 초래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정체성 온전함과 사회 윤리적 이해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을 오도하는 것은 영적 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을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진정한 자아와의 분리를 초래하는 심각한 심리적 일탈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내적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성실함을 조장합니다. 융은 진정한 삶의 전제 조건은 용감하게 맞서고 그림자를 인식하며 자신에게 철저히 정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기만과 자기 기만은 도덕적 결함일 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의 성숙을 저해하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7. 편견과 고정관념.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개인 의식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에는 인류의 공통된 경험과 원형적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사고 및 평가 능력을 무력화하고 고정관념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게 할 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은 개인의 의식적인 평가 능력을 무력화하고 기성 패턴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이는 개인의 자기인식 여정을 방해하고 타인을 피상적인 범주에 가두어 인간관계를 왜곡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 즉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발견하고
내면의 온전함에 도달하는 과정은 편견을 초월할 수 있는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편견은 이 과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편견은 사고를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이해, 공감, 그리고 진실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편견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 즉 억압되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성격의 측면으로부터 벗어나 외부 세계에 투사하는 내용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이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특징을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종종 자신 내부의 어두운 측면과 마주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은 약점, 두려움, 공격성과 같은 억압된 특징을 편견을 통해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내면의 갈등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칼 융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그곳에 존재하는 그림자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편견은 이러한 자기 성찰의 여정을 가로막는 인위적인 경계를 만듭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자유로운 개인은 자신만의 사고방식을 발전시키고 무의식의 영향을 인식하며 내면의 권위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개인은 여전히 외부의 지침에 내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회, 가족 또는 문화가 가르치는 패턴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 독립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중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의식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마음은 개인이 피상적인 범주를 통해 자신과 환경을 모두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명백한 행동을 넘어서서 그의 과거, 두려움, 욕망, 잠재력을 깨닫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편견은 이 모든 깊이를 가리고 쉽지만 얕은 현실을 제공합니다. 편견은 또한 사회적 수준에서 융의 인간성 이상과 모순됩니다. 융은 인간의 영혼이 보편적이며 서로 다른 개인이나 사회 사이에 깊은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형은 모든 사람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은 깊이에서는 동일한 인간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편견과 고정관념은 이러한 공통점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양극화시키며 영적 통합을 깨뜨리는 인위적인 경계를 만듭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영적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영적 진화를 위협합니다. 사회적 평화와 영적 통합은 개인이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감과 내면의 명료함으로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만 가능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편견과 고정관념은 개인의 영적 발전에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인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개인이 진실에 도달하고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내면의 자아와 통합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서고 타인을 특별한 존재로 볼 용기를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반면 편견은 이 두 가지 과정을 모두 저해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빛을 찾기 위해 먼저 어둠에 솔직하게 맞서야 하며 이러한 대립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편견입니다. 8. 노골적인 적대감과 원망. 칼 융에 따르면 인간 영혼의 건강한 발달은 억압되거나 무의식적인 감정에 맞서고 이를 변화시키는 데 기반합니다. 따라서 노골적인 적대감과 원망과 같은 강렬한 부정적 감정은 융의 심리적 세계에서 개인의 내적 온전함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방해합니다. 융에 따르면 그러한 감정은 종종 억압된 그림자의 외적인 반영입니다. 사람은 자신 안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적대감을 형성합니다. 노골적인 적대감은 사실 자신의 내적 갈등이 외부로 투사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싸우는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분리된 부분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골적인 적대감과 원망은 사람의 영적 진화를 지연시키고 내적 분열을 초래하는 심각한 병리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고 주로 의식적으로 채워지는 감정인 원망은 융의 복합체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콤플렉스에 갇힌 개인은 그 감정의 중심을 중심으로 맴돌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특히 피해자 의식과 결합된 원망은 개인을 피해자의 역할을 받아들이게 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통찰력, 공감, 그리고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의식장애를 초래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적 강박은 개인을 내부적으로 분열된 존재로 만들고 집단적으로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사회적 역학관계를 형성할 토대를 마련합니다. 원망으로 행동하는 개인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며 이는 자신의 원형적인 어두운 면과 건강하지 못한 동일시를 하게 만듭니다. 융은 그림자와 맞서라는 권고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 솔직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골적인 적대감과 원망과 같은 감정은 이러한 대립을 피하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분노와 증오는 종종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윤근 이 상황을 투사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이러한 어두운 측면들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자아의 포용성과 통합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개적인 적대감은 이러한 통합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모든 악을 상대방에게 떠넘김으로써 자신의 내적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피는 표면적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개인을 약하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원망을 품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파괴적인 악순환에 빠뜨립니다. 융에 따르면 생명 에너지 리비도, 타는 개인을 내적 목적을 향해 이끌어주는 창조적이고 의미를 생성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가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향하게 되면 개인의 심리적 자원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창의성은 감소하고 직관력은 둔화되며 영적 발전은 멈춥니다. 원망은 개인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관계, 사회적 기여, 윤리적 입장까지 침식합니다. 끊임없이 적을 찾거나 복수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영적 미궁에 갇히게 됩니다. 윤근 이러한 상황을 영혼의 둔함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제 사람은 내면의 삶과는 동떨어진 외부의 적에게만 반응하는 자동화된 존재가 됩니다. 윤기 말하는 영적 성숙은 이러한 모든 파괴적인 감정에 솔직하고 깊이 맞서고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골적인 적대감과 원한은 마주하지 않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윤근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세상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골적인 적대감은 그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에 삼켜졌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영적 발전은 바로 이 그림자를 드러내고 그것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융의 접근 방식은 심리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먼저 자신 내부의 전쟁을 끝내야 하고 그런 다음 세상의 적대감을 변화시킬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노골적인 적대감과 원한은 용납해서는 안 될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감정적 일탈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용납해서는 안 될 8가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